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저하고는 이제 메일로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험의 필요성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네, 두 번째 주제는 남북 문제 관련된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하겠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군사행동 관련해서 보류를 시킨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김성태 의원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저는 입장은 너무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네. 지난 6월 4일부터 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대남 도발과 긴장 관계를 이렇게 조성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버리면서까지 미국은 핵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불안해서 사실상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유보함으로써 뭐 급한 불은 껐다 치고지만은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을 청와대나 또 민주당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까? 오로지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는 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핵화 조치의 경제 제재를 유엔 제재위원들을 북한은 핵을 전혀 포기하는 그런 로드맵에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헬세로 진 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앞으로 또 전담 보내겠다 그러고 학생기 털어댄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식으로 국회 외통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 만나서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보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재 완화를 하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 핵은 핵대로 보유하고 경제 제재는 제재대로 해주면 그럼 대한민국은 뭡니까? 북한이 대적 관계를 선언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적 관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새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연미 화북이 핵심입니다. 연미 화북이요? 미국하고는 우리 한미 연합의 정신, 그다음에 북한하고는 화해 평화의 정신.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미를 강조하다 보면 미국 페이스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미국은 한편에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갖다 계속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 정권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지점은 그 외교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 동안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화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긴장이 고조되면 거기에 가장 우리가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화북이라는 것 갖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 화북이 강조되면 연미가 소홀해지는 것이고 연미가 소홀해지면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연미 화북의 새로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고민. 북한은 대적 관계를 선포한 것에 대한 철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대통령의 축사
기념사, 예.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통일보다 좋은 이웃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70년 동안 생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좋은 이웃.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김대중 대통령도 남과 북 모두가 서로 독립된 하나의 권력이라면 통일보다 평화가 통일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은 사실상 국가 권력인데 두 개의 국가 권력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 통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의 적화 통일을 걱정하고 북한은 우리의 흡수 통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대 관계가 오래 가는데 차라리 그냥 좋은 이웃 국가를 만나자. 보통 국가처럼 만나자.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당사자 위치에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 운전자, 주도자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룸을 갖다가 북한이 제시한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초씩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30초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성태 의원님한테 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에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북한 측에 이 성경책을 넣은 대북 전단을 보냈다. 북한에게 보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엄격하게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그런 권리 속에서 사실상 저런 종교 신앙의 그런 북한 자유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런 개별적인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걸 가지고 국가적인 관계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요. 문재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대립을 하더라도 남북 간에 새로운 돌팔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이뤄내야 된다. 결국 이런 모든 조치들은 너무나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 짜여진 각본대로 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참 700억이나 들인 국민의 혈세를 갖다 저렇게 폭파해버리는 저런 체제에 이렇게 우리 정부는 하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네, 북한 문제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